작품은 이제 동양에서는 화면 경영이 있는데요. 이제 형상과 공백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양적 조형 개념에서는 그것을 여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동양화는 그것을 공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가의 사이성,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백을 현실과 이상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분법으로 이제 화면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 이런 꽃이 현실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백이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과 이상은 결코 분리가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찾는 이상은 결국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상 마련, 즉 일상에서의 깨달음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작품을 하였습니다. 여백이라는 명칭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여백은 이제 서양적 조형 개념에서 불리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이제 동양화나 한국화 전공자들은 그것을 공백이라고 불러야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백이라고 하지 마시고 공백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 화면에서 들어간 이러한 선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우리 복잡한 시간이라든지 단조로움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다사다난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 복잡한 일상을 제가 이제 선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조로운 일상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복잡한 일상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는가 하면 한가한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잡함을 이제 때로는 이제 긴 선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짧은 선, 때로는 빠른 선, 아니면 또는 느린 선, 굵은 선, 이런 것 다양한 선의 활용을 통해서 일상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분들한테는 특히 전공자들, 학생들한테도 꼭 여백이라고 하지 말고 유백이라고 불러라, 그게 맞는 거다라고 하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화해라든지 조충화라든지 이런 나비들을 가장 많이 막 그리면서 기초적인 실력을 이제 단련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학교 때부터 이제 목단을 많이 그렸어요. 왜냐면 이제 화려하면서도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상징한다는. 그래서 저 또한 현실에서 조금 일상에서 탈피를 하고 싶다, 이런 꿈을 찾고 싶다라는 것에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극한 일상을 이제 제가 목단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상에서나마 자유롭게 논이고 싶다, 그런 매개체가 바로 나비였던 거죠. 어느 날 장자가 낮잠을 이제 자게 됐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나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날개짓하면서 자유롭게 논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보니까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내가 진짜 나비였나? 나비가 나였나?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끔 생생한 꿈 꿀 때가 있지 않아요? 장자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나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나비가 나인 것 같다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물화됐다, 재물과 그러니까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해서 물화라는 의미가 또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추구하는 그 철학은 자연과 사람, 인간은 동등한 이치다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내가 나비가 돼서 훨훨 자유롭게, 유사상이잖아, 논일다, 나비가 돼서 온 세상을 자유롭게 놀았다라는 의미, 상징성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그 나비에다가 이상에서나마 진짜 자유롭게 놀고 싶다, 현실을 도피해서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 바탕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 또한 거의 보름 정도를 밑작업만 하거든요. 한 톤을 나오기 위해서 진하게 올리면 또 그런 특성, 분체의 특성이, 물감의 특성이 나오지 않아서 또 연하게 수십 번을 계속 정목이라 계속 쌓아 올려야 이제 깊이감 있는 컬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밑작업하는데 이제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탄력 있는 선들은 피를 좀 빠르게 했기 때문에 빠른 선이라고 볼 수 있고, 좀 천천히 간 거는 또 보시면은 좀 느릿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대체적으로 좀 위아래 그냥 조금 빠른 선을 많이 했고, 이 중간 현실을 상징하는 데는 좀 느린 필로 했죠. 저도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테마가 이제 흥이잖아요. 보시면 이제 흥이거든요. 흥이라는 것은 뭐 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흥
설명하면 예. 선생님은 무슨 생각, 뭐 어떤 생각이 춤. 떠오르세요? 그렇죠? 흥미롭다, 예. 흥겹다, 예. 뭐 이렇게 춤추 그런 예. 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더 거슬러 가면 그 이제 고유 그 의미가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일어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희노애락의 우리 정감, 이제 겪는 체험들이 있잖아요. 일상을 겪으면서 겪는 기쁨이라든지 이런 슬픔의 우리 정감들이 발현되는 것을 일어나다라는 흥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또한 일상을 살면서 이제 기쁜 일이라든지 슬픈 이런 심리 정서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죠. 인식을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화면 경영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분리하고 네. 이상 공간을 조금 많이 공백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저기 나비를 보시면 이제 나비가 저희 시그니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비도 많이 그리지만 저는 이 뒤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작은 점들로 부수하게 점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했느냐 이제 그런 많은 질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장자가 이렇게 자유로운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유로움이 있는데 그 자유로움은 우리가 눈으로 시야적으로 이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자유로움을 좀 더 극대화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고민 끝에 근데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보이지 않는 기후 극대화하고자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뭐라고? 이상의 공간은 이제 레드 계열에서 조금 더 극대화, 현실과 이상이 분리해서 하려고 했죠. 근데 제가 찾은 그 이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현실하고 관계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찾는다고 제가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상 마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에서 현실이 넘어와가지고 결코 현실과 이상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뜻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엇을 그렸느냐,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렸느냐. 본질에 그렇죠. 왜 작가가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또 있잖아요. 그림. 저 우연은 절대로 없어요. 저는 우연의 효과는 저는 없고요. 진짜 머릿속에서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화면 경영을 구상하고 그래서 작품을 도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채색가 보면 형상이 좀 뚜렷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고 그에다가 다시 또 떠야 이제 바탕이 이제 이런 이 바탕 작업 위에 이제 실수가 없고 시각부나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일상에서 이제 평상시에 잘 사용하는 이제 소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행복했던 순간을 더 기억하고 싶어서 그 순간에 착용했던 소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직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한 지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이런 무엇을 그렸느냐가 아니라 제가 이 소재를 통해서 왜 그렸는가 그 뜻을 많은 감상자들이나 그 보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좀 이해가 쉬운 작품을 앞으로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